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가 오늘 이 제도의 문턱을 높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인 수는 4배로 늘리고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줄이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시민이 정책 토론에 참여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정책 토론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구 가능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구인 수는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청구 대상 제외 이유도 최근 6개월 이내 토론회 개최에서 1년 이내 대시민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무 처리 종료 2년 지난 사항도 신설해 넣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가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 대구시는 시민 참여가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해 시정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오니 의원들은 소통을 강조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와도 맞지 않고 시민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시장님의 이런 행보하고 조금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 너무 갑자기 올리는 게 우리 되도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청구인 수가 입법 예고한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수정됐고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책 토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편입하는 군의군의 경우 각종 문제가 제기돼 정책 토론을 하려 해도 군의군 총 인구의 최소 5.5%가 동참해야 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소수자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나아가 제도적으로 앞으로도 못하게 하는 행태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는 2008년 대구시가 시정 혁신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는데 의회마저 집행부 견제가 아닌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의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 결과 집행부와 대구시의회가 야합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도입되고 대구에서는 제2대구의료원 필요성이나 아동급식, 발달장애인 시민권 보장 등의 안건으로 연간 한두 건의 정책 토론이 열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책 토론 청구인 수와 제외 대상을 늘리면서 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는 길은 그만큼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책 토론 청구 제도는 대구시의회에서 열띤 토론 없이 조금만 수정하고 통과됐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시의회는 대구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북구의 김재용 시의원은 홍 시장이 취임 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 정책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김재용 대구시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시정은 요동치고 시민은 술렁이고 있다고 5분 발언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시 정책 방향은 대구 전역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꺼내신 말마다 갈등만 유발한 채 대구를 갈기갈기 찢어놓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이렇게 말한 건 최근 대구 북구에서 추진되던 사업이 줄줄이 엎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자리에서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이던 대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홍 시장이 취임해 달성군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또 대구시 산격청사 자리에 짓기로 했던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마저 달성군에 짓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미 확정된 재건축을 덮어버리면서도 단 한 번도 지역 주민이나 상인과 소통하지 않는 시장님의 이런 일방통행식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실행 단계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완료되더라도 후유증은 수십 년에 걸쳐 시민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말처럼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지만 우리는 사람이고 싶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쳤습니다.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듣던 홍 시장은 발언이 끝나자 웃었습니다. 김 의원 말고는 대구시를 향한 따가운 지적이나 비판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동구의 박소영 시의원은 홍 시장의 탁월한 리더십 덕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찬양 수준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240만 대구 시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동안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거수기란 오명을 벗지 못한 채 300회 임시회를 끝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토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조례로 제정해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이 제도가 개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다른 지역 기준과 맞추기 위해서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취재진이 전국의 시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구를 제외하고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책토론 청구제도는 2008년 대구에서 처음 도입돼 서울과 대전 등 10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실제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각 시도의 정보 공개 청구로 현황을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2011년 제도를 도입한 서울에서 1번, 2017년 도입한 제주에서 2번 열렸을 뿐 나머지 시도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구만 21번으로 시민들의 정책 토론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겁니다. 왜 그럴까?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광주와 충북이 300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과 세종, 전남, 제주 500명, 전북 1000명입니다. 서울과 경기가 5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는 300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이번에 개정돼 1200명, 4배나 많아져 전국 3번째가 됐습니다. 청구를 하려면 실거주자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관심이 집중된 현안이 아니면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필요성에 의해서도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관심이 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참여를 하는 경향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정책 토론 청구 제도는 주요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가장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곳이 대구인데 대구시는 유명무실한 다른 지역이 마치 정상인 듯 설명합니다. 정책 토론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전부 다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된 21건이나 한 곳은 대구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는 아예 시행이 안 되는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도 청구 인원이 4배나 늘어난 개정안이 대구시 의회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구시가 궤변으로 정책 토론 제도를 왜곡하고 불통의 연속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시민 참여를 완전 봉쇄하는 계약이라고 보여지고요. 대구시 논리대로 한다면 정책 토론 청구가 활성화된 것이 비정상이다. 이런 어떤 황당한 논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어떤 쓴소리를 전혀 듣지 않겠다. 대구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가장 먼저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다른 지역을 따라 청구 인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개정해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시는 개정 이후로 정책 토론 청구 외에도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통 창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타당한 주장인지 검증해봤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정책 토론 조례를 개정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주민 참여 예산제, 토크 대구, 소통 이음 제도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 창구가 늘어났고 대구시가 언급한 소통 창구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해 시행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제는 2016년부터 사업 선정 총회가 해마다 한 번씩 열려 증감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적게는 43명,
많게는 92명까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시장이 당선되고 지난해 6월 도입한 소통 이음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 열렸습니다. 도입하자마자 시정혁신, 적극행정 경진 대회를 안건으로 온라인으로 열렸는데 석 달 동안 참여한 인원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임 권영진 시장 때인 2019년 11월 도입한 토크 대구는 2021년 9월까지 6차례 모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239명까지 참여하기도 했지만 3번은 10명 안팎에 그치는 등 점점 유명무실해지다 2021년 9월 이후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6차례 가운데 2번의 안건은 또 다른 소통 창구인 시민원탁회의 주제 찾기가 안건이었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2014년 9월 도입돼 24번 열리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 이후 3번의 온라인과 1번의 온오프라인 병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참여자도 300명 이상만 15번, 200명 이상 300명 미만도 6번으로 다른 소통 창구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가장 활발한 소통 창구였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폐지됐습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 재정 개정 이후로 시민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다룬 내용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시민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재반복되는 사례가 많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시민공청회와 대시민설명회도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인했습니다. 공청회는 2016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설명회는 2019년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로 각각 한 번뿐입니다. 시 전체 자료를 뿌려서 공문을 뿌려서 제가 그렇게 받은 자료거든요. 들어왔는 자료가 일주일 동안 제가 기간을 드리고 각 부서에 자료를 좀 제출해도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어요.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정할 때는 수기형 민주주의가 시행됐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22번, 시민참여단 1번 등 모두 23번 열렸습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2019년 12월 2박 3일 숙박 논의 끝에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달서구 두려정주장으로 정하는 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듣는 창구들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뭐 원탁회의도 거의 안 하지. 그리고 정책토론 청구도 계약했지. 언론사 취재도 거부하지. 이런 거 봤을 때 홍 시장 소통의 제한이 아니라 독단의 제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사실 소통이라는 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잖아요. 대구시는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가 확대돼 정책 토론 제도의 청구 인원수를 늘리는 등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민원탁회의는 폐지되고 정책 토론 청구 제도 역시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시민 소통이나 정책 참여 기회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